좀 약간 공격식으로 해주세요. 저번에 완전 공격받았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말리지 않아야 돼요. 요새 면접 분위기가 좀 공격이 좀 센 것 같습니다. 그냥 공격도 아니고 너무 공격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삼성 SDI 영업 마케팅 직무 지원자 신가연입니다. 저는 세상에 의미 없는 경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를 성장시켰던 동력은 성공보다도 실패와 어려움 같은 순간들이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만이 옳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고, 대외 활동을 하면서도 내가 부족한 디자인 실력으로 아무런 업무를 맡지 못했을 때에도 결국 내가 팀 안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삼성 SDI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부족한 점은 스스로 찾아서 보완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지원을 하셨다가 면접에서 똑 떨어지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탈락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부족한 점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자세가 탈락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부족한 점, 그리고 실수했던 이력들이 있는데 항상 완벽해야 되고 좋은 모습들로만 회사들에게 어필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저의 진솔한 모습을 면접장 안에서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란 결국 업무를 뛰어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하면서도 이렇게 팀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점들은 인정하고 그럼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어떻게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가인님은 어떤 식으로 이 회사에 좀 시너지를 내고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직무적으로인지 회사 전반의 구성원으로서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직무적 차원에서 가인님은 어떻게 좀 기여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B2B 영업은 아무래도 원재료의 가격, 환율의 차이, 그리고 국제 정세나 해운의 이슈와 같은 돌발 상황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직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빠르게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파고드는 집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좋습니다. 대활동 이라고 보면은 세계민속 문화축전준비위원회 활동을 좀 굉장히 좀 길게 하셨습니다. 길게 하셨던 이유가 있으신지? 우선 처음에 해당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외국어 대회 글로벌함, 다양한 전통 국가를 세상에 알린다라는 매력, 그런 사실 자체가 굉장히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에 입부했을 때는 제가 지원했던 부서가 아닌 제작국으로 발령이 나면서 오히려 업무 그리고 팀 활동 전체에서 적응을 하지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거기서 깨달았던 점은 내가 아무리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1인분, 이 팀 자체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고 그렇게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각종 홍보물을 수령하고 또 인쇄 업체를 찾아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적기적소의 관객들에게 해당 정보를 배포를 함으로써 관객을 모으는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말 팀원들 간의 돈독함을 쌓을 수 있었고 이후 1년을 연장했을 때는 제가 처음에 정말 한번 기획을 해보고 싶었던 연출국 부서로 제 발령이 나면서 다시 또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획국으로 발령난 이후에 괄목할 만하게 내봤던 성과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작국으로 발령난 이후에 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역대 최고 관객이었던 800명의 관객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홍보물 수령과 홍보물을 인쇄 업체에 맡기는 업무를 수행했었는데요. 포스터, 브로셔, 배너와 같은 다양한 홍보물을 한 번에 인쇄 업체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배송, 수령의 일정에 차질이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 업체에다가 수령을 할 때마다 한 번씩 더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을 했고 덕분에 공연장을 꾸미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170여 장의 학회원 사진을 직접 사진들을 추석 연휴로 인해서 배송이 차질이 있다는 걸 미리 알았고 그래서 방문 수령을 해서 덕분에 딜레이를 없게 막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딜레이를 사전에 막은 건 좋긴 하지만 그게 전부 아닙니까?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의 업무적인 태도가 오히려 괄목할 만한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제 제작국에 발령이 나고
디자인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각종 포스터와 PPT 제작 툴을 공부했지만 여전히 기존에 있는 팀원들에 비해서는 제가 유의미한 홍보물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무너져 보기도 하고 어차피 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은 내가 이 집단에 있는 게 맞을까라는 부정적인 생각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축전 일자가 다가오면서 저도 어쨌든 하나의 부서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활동에 입부를 했는데 가만히 있는 행동 자체가 다른 팀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소한 일이더라도 제가 이런 문제 의식들을 가지고 행동했다라는 점, 그리고 덕분에 팀 전체가 하나가 돼서 기존에 홍보물을 제작하느라 시간적 여유가 없던 동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었다라는 점이 저에게는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영업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영업 마케팅 직무 수행 과정 중에서는 아무래도 정말 수천은 아니지만 정말 다양한 고객사와 회사의 중간을 위치해서 정말 상이한 가격, 납기, 그리고 물량과 같은 의사 결정들을 조율하는 과정이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업과 마케팅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는지 저희 회사 기준으로 설명해 주시고 어떤 직무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케팅은 인풋, 그리고 영업은 아웃풋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케팅은 아무래도 2차전지 특성상 자동차 출시 이전부터 정말 수년 전부터 공급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년 이후에 있는 산업의 트렌드, 그리고 고객사의 사업 행보에 대한 면밀한 예측이 있어야지만 그에 기반한 상품 기획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은 이러한 마케팅의 데이터와 전략을 바탕으로 적절한 고객사들을 선별하고 그런 고객사들과 의사결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매출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업 부분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연님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의 인생의 목표는 회사 안에서 팀의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저의 인생 목표입니다. 제가 회사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을 해봤을 때 이윤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라는 회사의 목표,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더 잘 창출하는 것이 임직원들의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걸 더 잘 창출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는 근본적으로 여러 집단,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사를 형성하는 만큼 그런 개인의 역량보다 더 넘어서서 팀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회사에선 중요한 인재이고, 저는 실무적인 역량을 충분히 쌓아간 이후에는 그런 관리자의 역량, 관리자의 위치로서 많은 팀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업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을지,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일지에 대한 것도 여전히 계속 드러내면서 궁극적으로 개인을 뛰어넘는 팀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싶습니다. 그 개인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목표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자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경험치도 쌓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듣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경계하면서 저희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궁극적으로 내가 맞다라는 생각을 접었을 때 더 다양한 의견 교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생각합니다. 가연님 회사 생활하면서 위기가 닥친다면 그 위기는 뭐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개인적인 위기일까요? 회사의 위기는 아닙니다. 제가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회사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잘 주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드는 순간이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정말 사소한 부분에서라도 내가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겠습니다. 회사원이라는 하나의 직원은 정말로 괄목할 만한 큰 성과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인쇄, 복사와 같은 정말 사소한 일에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회사에 정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고 좋습니다. 가인님은 언제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는지, 그리고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시는지. 저는 제가 원하고자 하고 있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한번 이해했으면은 바로 10분 만에 180도 완벽한 성과를 내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완벽을 하자보다는 완료하자라는 생각으로 마인드를 최대한 바꿔보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살아가다 보면 실수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얻는 깨달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료를 거듭하다 보면 실력이 쌓이게 되고 실력이 쌓이다 보면은 제가 목표했던 것과 점점 근접치로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꼭 가인님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력적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도 정말 내적으로 단단하다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수억 원의 사기꾼부터 시작해서 전세보증금 반환, 저에게는 정말 힘든 순간들의 나날이었는데요. 결국 그런 상황을 해석하는 힘은 저에게 있고 그걸 이겨내는 힘 또한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린 나이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방황하고 힘든 순간에서 즐거움을 찾자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고 내적으로 좀 더 단단해지면서 회사 차원에서 사회생활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얻는 스트레스, 이 업무 자체가 나의 예상과는 너무 빗나간다라는 스트레스 속에서도 저희는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고 묵묵히 이겨내는 그런 내적인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저는 회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고민했었을 때 한자어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회는 모일회, 그리고 사는 터지신사입니다. 두 뜻은 모두 여러 사람을 하나의 집단으로 모여놓은 장소였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하나의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개인으로도 충분한 공간을 굳이 여러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져 있다는 것은 개인의 역량을 뛰어넘는 회사의 팀의 시너지를 발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연 이런 팀의 시너지를 얼마나 창출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고 저는 부족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들으면서 저의 의견은 때로는 표출하면서 궁극적으로 더 많은 의사결정의 과정 속에서 시너지를 내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기소개는 뭐 나쁘지 않았고요. 이렇다 할 만한 경험들이 보이지 않는데 바로 시작부터 시기에 나오셨는데 강공을 펼치셨는데 좋습니다. 빨리 뱉어내는 게 나아요, 사실. 어떤 이유로 탈락했다고 생각하는지,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 인정하는 건 좋은데 듣는 입장에서는 납득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스스로 뭘 갑자기 혼자 부족하다고 저랬을까? 그런 부분이 조금 납득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걸 좀 더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회사에서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를 굳이 더 할 게 아니라 사실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부족함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던 게 저의 어떤 탈락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제가 부족한 부분대로 받아들이고 회사 차원에서 아니면 조직원으로서 내가 어떤 부분을 잘 해내고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가진 약점을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걸 좀 가릴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오히려 해야 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의 캐릭터도 산업 직무에 대한 아니면 이 업종 업무에 대한 고민도 좀 제대로 못했던 것 자체가 결국에 실패로 좀 이어졌던 것 같다. 조금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 느낌이에요. 지금 가인님 했던 얘기랑 거의 똑같은 얘기를 제가 똑같이 하긴 했지만 어떻게 전달하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와닿느냐 안 와닿느냐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들릴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 태님 논리학 봤다면서 논리학 강의, 논리학의 핵심이 뭐예요? 말 잘하는 사람, 공감이 뛰어난 사람의 핵심이 뭐예요?
개념이 전제되고 있는 걸. 개념이 많은 사람. 개념이 많다는 건 뭐냐면 가현님이라는 사람은 어떤 배경과 이해를 갖고 날 쳐다보고 있을까? 가현님은 어떤 지식을 갖고 내 얘기를 듣고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떤 배경이고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내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랑 많이 부딪혀 보고 말을 많이 한 사람이 그런 공감을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말 잘하는 거랑 좀 별개로.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건 그냥 말이 많은 애들이고 정말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잘하는 사람. 이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말 잘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상대방 표정을 계속 보면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내가 이런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막 눈빛 아이 컨택 하다가 딱 다른 얘기했는데 갑자기 눈빛이 나가. 이 얘기가 아닌가? 이해 못했나? 아 혹시 이해하셨어요? 아니, 이해 못했어요. 이렇게 돼 진짜. 근데 알거든. 근데 그걸 근데 이게 막 얼버무리고 지나갈 거냐?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많이 해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납득시킬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할 거 아니에요. 2000년지 영업 업무 수행함에 있어서 부족하다. 돌발 상황, 문제 해결한 집념. 또 집념 나왔어요. 계속 그냥 집념만 가지고 해요. 여기서 뭐가 나왔어야 됐을까요? 아프리카어가 나왔었어야죠. 여기 아프리카어가 나왔으면 완벽하잖아요, 여기. 전공. 아프리카어 준비 진짜 잘했거든요. 한번 얘기해 볼래요? 아프리카어. 아프리카어 전공한 게 어떻게 우리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해외 영업에. 저는 아프리카를 전공하면서 결과를 바탕으로 원인을 탐구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짐바브웨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토지 개혁을 실시했는데 왜 다른 국면을 맞이했는가? 보츠와나는 왜 그런 다이아몬드에 대한 광원을 가지고도 낮은 빈곤 국가의 삶을 살고 있는 것과 같이 결과를 바탕으로 원인을 정말 깊숙하게 고민해보고 또 아프리카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수성에 대한 바탕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영업이라는 것 역시 매출의 증가, 저하 그리고 결과를 바탕으로 왜 매출이 올라갔고 떨어졌고 왜 지금 산업에서는 각형 배터리, 왜 지금 폴리머 배터리가 인기가 있고 왜 지금 원통형 전지를 자꾸 그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원인을 꾸준하게 탐구를 해야 하는 직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결과를 바탕으로 원인을 정말 깊숙했던 이런 공부의 자세가 업무를 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한 번 더 정리하시고. 네. 갑자기 들이댔는데 이런 순발력 그래도 준비 많이 했네. 준비 많이 했는데 왜 안 써먹어요? 이게 제가 지금 하면서 느낀 건데 자꾸 대화 이거에 또 집중하니까 정말 묻는 말에만 대화를 이렇게 대답을 하려 하다 보니까 당연히 묻는 말에 대답하는 거지. 근데 하는데 거기에 너무 쏠려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지금 전혀 풀지 못한 거죠. 아까 전공을 태연님도 물어봐야지 전공을 대답하는 거다. 약간 이런 게 너무 생긴 거예요. 봐봐. 그러니까 이게 질문에 맞춰 준비하면은 그 버튼을 눌러야 나오는 거야. 내가 그냥 막 갖다 던지는 건데 원래 질문이라는 게. 민속 문화축전 오래 하신 이유. 그냥 동료들이 너무 좋았던 그건 좋습니다. 동료들이 너무 좋았다. 그런 얘기들을 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좀 더 솔직하게 그냥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너무 좋아서 더 오래 일하고 싶었다. 내가 거기서 정말 업무에 적응하지 못했을 때도 나에게 좋은 말들을 해줬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도 힘들었을 텐데 나에게 그렇게 힘을 내줬던 것이 너무 고마웠고 그런 사람들이랑 더 오래 일을 하고 싶었다가 저한테는 이제 원인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한번 연출 기획부국으로 옮겼다 그랬잖아. 그래서 거기서 괄목할 만한 성과 냈냐고 물어본 건데, 일정 잘 챙겨서 170명의 얼굴 내가 잘 붙였다. 그거에 너무 좀 많이 올려치지 않았나. 성과라는 게 꼭 수치나 결과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좀 성공적으로 잘 준비하고 이끌었다. 라는 걸 포함한다면. 그러면은 애들을 잘 좀 끌어보려고 했었던 그런 거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사실상 첫 1년차 때에는 제작국이 있을 때에는 사실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제가 거뒀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올해 팀원들의 어떤 리더십 아니면 팀원들의 어떤 도움으로 제가 조금 더 업무에 적응할 수 있었던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성과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요거 좀 낮춰서 사실 성과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행사 진행을 좀 원활하게 서포트했던 적이 있다 얘기해도 좋고 그리고 홍보물 수령만 한 겁니까? 아니면은 PPT랑 홍보물 제작부터 수령, 맡기는 역할 찾는 것까지 다 한 겁니까? 저는 제작 업무에는 빠져 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수령한 게 전부 아니냐. 업무 태도가 괄목할 만한 성과였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계속 지금 보면은 자꾸 태도예요. 나는 수천억을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아니 주제를 넓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주제 좀 너무 꽂혀가지고 그래서 부서원으로서 책임감 갖고 임했다
컨셉을 너무 잡은 것 같아. 그러니까 컨셉이 뭐냐면 가연님은 아까 상반기에 떨어졌던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또 이제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세, 그러면서 내가 부족한 걸 좀 받아들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한 직원으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연결이 좀 많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뭐가 없으니까 자꾸 태도적으로 뭔가를 생각을 많이 해서 그게 들어가는 아니 아프리카 한 것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낯선 대상에 대해서 그 낯선 국가 하나의 어떤 정치적 배경부터 그 각 국가들 간 어떤 관계, 그런 첨예한 어떤 대립들 하나하나 파고들면서 원인을 분석해 나간 그 과정, 뭐 물론 배터리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라고 하긴 그렇긴 하겠지만 저는 뭐 하나를 좀 깊숙이 하나하나 파고들면서 원인을 찾아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거 자신 있게 좀 얘기해 보라 이거죠. 상황에 맞게. 네. 특기사항 적었으면 책임져야 돼요. 지금 내가 다시 한번. 공부를 했는데 정리가 안 된 거야. 책임져야 돼. 특기사항에 적었잖아. 마케팅 왜 영업. 적었을까? 그러니까 적은 건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 마케팅 영업 차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 마케팅 2000년 특성상 자동차 출시 이전부터 계약. 인생 목표. 팀하는 시너지. 거봐, 이게 지금 계속 팀하는 시너지잖아. 계속. 근데 저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 중요한 건 맞는데 너무 반복되잖아. 너무 반복된달까? 가님 개인적인 인생 목표, 겸손한 마음가짐. 그냥 삶의 태도 아니에요, 저거는. 개인적 목표가 아니라. 뭐 물론 목표일 수도 있죠. 이런 태도로 살아가자. 그 정도면 충분해요. 가님 이루고 싶은 거 없어요? 욕심 없어요? 영어방 하고 싶지 않아요? 있죠. 실무적인 것도 당연히 있죠. 그런 얘기도 좀 질러줘야죠. 대체 불가능한 문제. 안 돼요. 대체 불가능인지 안 돼요. 제가 이거 지금 면접 준비하면서 몇 번을 들었는지 그래? 모르겠어요. 알았어. 빼. 압도적인 인재. 이제는 좀 세야 됩니다. 여러분, 도끼가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 다 너무 말랑말랑합니다. 그래도 초반에 강력했다가 뒤로 갈수록 너무 좀 이렇게 무너졌다. 여기도 그렇네. 회사 생활 중 마주하게 될 위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것도 너무 좀 자조적입니다. 왜 이렇게 벌써 1년차 신입사원 때부터 느낄 것 같은 불안감을 이렇게 던지고 그러세요? 근데 저거 회사 생활하면서 마주하게 될 위기? 진짜 너무 당황해가지고. 전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 업무를 하면서? 이것도 제가 또 그래, 또 때로는 저런 말 한 것 같아. 그렇지. 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내가 제일 무서운데. 물론 빠진다면 좀 반복된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욕심은 적어지고 그냥 주어진 상황, 연봉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렇죠. 아니면 또 생각해볼까? 야, 나보다 진짜 압도적으로 뛰어난 애들한테 기가 죽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뭐 열심히 하면은 내가 진짜 뭐 돼요? 뭐 돼? 거기 뭐 열심히 해도 거기 뭐 영어 샬라샬라 하는 애들이 뭐 한둘이야? 뭐 독어 뭐 영어 뭐 3개국어 하는 애들도 있을 텐데 자신 있어요? 여러분? 도끼 품어야 돼. 도끼 품어야 돼요. 되게 똑 부러지고 야무지게 가야 됩니다. 언제 스트레스 원하는 성과 못 받았을 때 뭐 이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 뽑아야 되는 이유 내적으로 단단하다. 좋습니다. 강인함. 근데 이게 앞에 부분에서 조금만 더 중간에 다른 내용이랑 좀 채워지다가 다시 돌아와서 수미상관 같은 느낌으로 마무리됐다면 좀 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중간에서 계속 이제 팀 시너지 그리고 나는 뭐 돈을 대하는 태도, 영업 대하는 태도 이 두 가지 계속 반복되니까 마무리해서 좀 뭔가 이게 단가? 패가 없는 거. 패가 없는 것 같죠. 패가 있는데 패가 있잖아요. 이 정도를 못 하겠어요. 이게 나를 보여줘야 되는데 어필을 또 하면 안 되는데. 어필하세요. 아니 어필하세요. 어필로 가. 그냥 안 불러가요? 어필하세요. 어필하세요. 여러분 겸손 떨지 마세요. 이제 어필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어필 잘해놓고서 뒷면 뭐 엄청 어필했잖아. 잘했어요. 다른 주제도 같이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를 놓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왜 놓습니까? 우리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할 건데. 근데 또 궁금한 게요. 만약에 막 여기서 막 개판 떨었어요. 개판 떨고 붙는 사람도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진짜 있어요. 제가 저기 전기였는데 전기 합격자 중에
그 친구 너무 망해서 울었거든. 아니, 근데 이제 면접 이거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개판이었는데 붙는 사람도 있어요. 아 여기서? 보통 붙는 애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막판에 각성하는 애들 있어요. 그냥 아이씨 모르겠다 하고. 그냥 뱉어버리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다 준비된 게 있는데 지금 다 그거 오고 적은 거 지금 몇 개나 얘기했어. 뭐 산업 기업이야 뭐 제가 안 물어봤다 치고 지금 그렇게 흘러가잖아. 근데 인성적인 부분도 다 고민했잖아요. 저는 얘기할 때 했던 얘기들이 여기 고스란히 안 나오잖아. 과연. 얘기할 때 훨씬 들으면서 오 과연 멋있다. 뭔가 갑자기, 이렇게 툭툭 갑자기, 뱉으면 되는데 갑자기 뭐 설비랑 영업이랑 비슷한 게 있다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존댓말을 이렇게 하니까 뭔가 자꾸 말이 순화돼. 아, 있지 않아요? 이래서 어제 제가 거기 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럴 수도 뭔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자꾸 말을 뭐뭐입니다. 습니다. 한번 템포를 죽여야 될 것 같다. 저기서 너무 강구한다. 혹시 물 한 잔만 마시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전열을 가다듬 끊고 가세요. 직문 우선 잘 풀고 끝! 55분에 또 수업이 있기 때문에 안돼. 2시까지 기다리세요. 2시 끝나니까. 옴스잡스에서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별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공개되지 않은 릴스부터 섬세하게 정리된 게시글들까지 꼭 놓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